레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출 분의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제니가 한 100억을 버는데 101억을 쓰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 나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연 마이너스 1억 하는 제니랑 연 3억 버는 강승유 누굴 택하실래요? 댓글 달아보자고요. 너 내가 언젠가는 그런 거 내보냈잖아. 레고. 안녕하십니까. 일로 해야지. 인사 2분 하신 거예요? 돈이 되는 건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승효입니다. 그 인스타에 댓글이 달렸거든요. 신혼부부 그거? 거기 욕이 오지게 많더라. 진짜 와 진짜 상상 초월이야. 리포스트 해가지고 박제해가지고 욕한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살면 손에 장을 지고 뭐 전재산 다 준다던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린 게 어떤 게 달렸어요? 네가 그 정도 버는데 안 쓰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 사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댓글이지만 왜 긁혔어 이거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연봉이 높을수록 오히려 안 쓰는 이유입니다. 이야 재밌겠다. 저는 옛날에 욜로로 살 때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아서 부자들이 더한다 더해 막 이런 얘기들을 부자를 싫어하는 말처럼 썼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자들이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자들이 안 쓰는 이유 지금 돈을 잘 버시잖아요. 안 쓰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라는 생각과 열심히 해서 벌었으니까 쉽게 쓰고 싶지 않아. 오. 어떻게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번 거를 써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큰 돈을 벌었어. 그거를 쉽게 써버리면은 내 노력과 내 시간과 그게 더 날아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쉽게 쓰고 싶지 않아요. 목돈이 들어와야 이 목돈을 깨기 싫어서 더 안 쓰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쌓이니까 쌓이는 맛도 있어요. 안 쓰고 쌓이면 숫자가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바뀌고 공이 하나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아는 부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소득이나 월급은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서 쓰질 못한대. 그래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요. 내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 거지. 그만큼 벌어도. 왜냐면 이거는 목돈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자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로소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쓰기 시작한대. 월세를 받거나 그래 건물주가 돼서 월세 받거나 이런 거는 계속 써도 또 들어오고 영원하잖아. 배당금을 받거나 이러면 나의 그 노력 없이 계속 들어오는 돈이라서 그거는 좀 사람들이 쓴대. 그러면서 조금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부러운 삶이네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부럽네요. 어쨌든 그리고 또 고소득층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고소득층은 물질 소비보다 특정한 감정이나 상태 또는 활동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도전하고 몰입하고 목표 달성 경험에서 큰 정신적인 보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고소득층이 안 돼봐서 사실 공감을 100% 못하긴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단어적으로는 문장적으로는 알겠어요. 고소득도 고소득인데 이게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누워있으면 현금이 바로 끊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로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고소득층임을 못 느껴. 근데 좀 공감이 되는 면은 물질에서 느끼는 행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는 저도요. 그래요. 일단 명품을 산다거나 비싼 걸 샀을 때 행복한 것보다는 다른 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저는 그게 아직 도전이나 몰입 목표 달성이라고는 아직 공감은 못해요. 오 진짜? 공감해요? 저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에서 크게 느끼는 편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목표 달성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목표 없다며. 사업적인 목표는 있지. 얼마 벌어야지 이런 목표는 없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있죠. 도전하고 몰입하고 협업하는 거에서 보상을 느끼는 게 많네. 근데 제가 고소득층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 아니 고소득층 맞아. 재산이 없잖아, 자산이. 피디님이 고소득층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경제력이 좋지 않은데 쇼핑 중독이 오는 이유. 해봤잖아. 완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소유욕이 뭔가 강해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 뭐 예를 들면 잘 보이고 싶은 남자가 있었다 아니면 내가 이제 그 무리에서 좀 인기가 있던 사람이라 항상 이뻐 보이고 싶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나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보상심리 요인이 좀 있대요. 예를 들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력감이 클수록 뇌가 즉각적인 쾌락을 찾는데요. 쇼핑이
도파민을 분비를 시켜서 단기적인 기분 상승 효과를 주는데 경기 침체기에 이 효과가 더 크게 작동한다. 이게 또 비싼 걸 안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카드를 내고 물건을 받는 행위를 즐겼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던져놓고 택배 쌓여있고 싸구려들 엄청 사는, 가난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가난할수록 마케팅이 더 속는 것 같기도 하고. 가난할수록 그런데 더 잘 속는 이유도 결핍도 있고 시간이 많아. 그 외에 소득을 벌려고 더 노력하지 않고 뭔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거거나 쾌락을 즐기는 데만 쓰기 때문에 핸드폰만 보거나 그런 걸 접할 시간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거 접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뭐 볼 시간이 어딨어. 우리 거 빨리 해야죠. 돈 벌어야지. 그리고 광고에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싸다고 얘기를 하니까 싸구려들만 사게 되는 거야. 사고 나서 항상 후회해. 아, 그냥 이럴 거면 좋은 거 살 걸. 이렇게 하지만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비싼 값을 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제감 회복 욕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으로서 쇼핑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갑을 열고 카드로 긁는 이런 행위 자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했고 통제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 공감해요. 어렸을 때 용돈을 많이 받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서 첫 알바비를 받고 싸구려들 진짜 많이 샀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 해줘, 엄마 용돈 줘,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용돈 달라고 해본 적이. 근데 이제 내가 벌어서 써보니까 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고 그런 거 하나하나 사면서. 앞서 말씀드린 보상심리나 통제감 회복 욕구는 뭔가 심리적인 요인들이었고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그럴 때는 차라리 지금 쓰자. 이 욜로 마인드인 거죠. 저는 진짜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티끌 모아 티끌이다. 어차피 서울집 다 못 사는 거야.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다행히도 그럼 더 벌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더 버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 아끼는 것도 기본이어야 되고 불리는 것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뭐 우리 머니이슈 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거를 바뀌어라라고 하거나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벌 거 아니야. 너도 나도 아는 자산에 투자하고 다 달려들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사시라고 하고. 저도 이걸 처음 깨달았을 때는 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예, 절약해야 된다. 집 사야 한다. 경매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소용이 없어. 또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SNS와 광고가 너무 많다.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는 비교 심리를 좀 자극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과소비 욕구를 강화한다. 제가 오늘 어떤 걸 느꼈냐면 헬스를 해보려고 헬스장 끊을까 했는데 헬스장 가서 뭔가 하기가 조금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이거든요. 안 해봤던 걸 잘 못해요. 진짜야. 그래서 어떤 거 선택하냐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다가 보니까 어플에서 요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일마다 운동을 추천해줘. 유료 결제 했거든요. 했어? 왜 했냐면 처음에는 하루에 2,000 얼마씩이래요. 그래서 12주 하면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할라 그랬어. X하고 넘어가니까 그러면 할인해 드릴게요 하고 2,000원이 아니라 500원이 된 거야. 하루에 4분의 1이 됐잖아요. 와, 그 결제했으면은 호구였네? 그래서 4분의 1 된 걸 보고 했죠. 이거 하고 어플 닫으니까 인스타에서 비슷한 광고가 또 떠. 근데 그건 250원이야. 그래서 이거 취소하고 다시 250원 또 갈아탔어. 광고가 이런 식으로 하고 홍보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결제를 안 해요. 소비하는 욕구를 자극시키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소비의 정체성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추구미라고 아세요? 쭈꾸미요? 뭘 추구한다 뭐 이런 건가? 그쵸. 나의 추구미. 롤모델을 요즘 언어로 했을 때 추구미 느낌이에요. 옷 스타일이나 사람의 이미지를 나의 추구미는 이거야. 에겐 테토 아세요? 네, 알죠. 내가 원하는 상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면 소비를 좀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의 추구미는 어떻게 되시죠? 이재용이요. 왜 이지용인데?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 막 이런 데 살고 싶고. 왜? 불편할걸? 살아봤어? 얼마나까지 부자여야 되냐고. 불로소득 따박따박 얼마씩 들어오는 거. 근데 한남동에 단독주택을 살고 싶어? 그렇진 않잖아. 살고 싶어요. 안 해본 거 안 하고 싶다며. 헬스장도 안 가는 양반이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단독주택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야, 살아보고 싶어.
부의 상징. 원성님은 절약이나 짠테크를 하시면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는 편이세요? 아니, 삶의 만족도? 따지자면 최상이고,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힘들고 쾌락을 느끼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제 일상이라서 그리고 만족도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절약을 해서 얻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삶이 저는 만족스럽긴 합니다. 불편하지 않고 좋은데, 피디님은 어떤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교적 소득이 크잖아요. 적지 않은데도 짠테크를 하는데도 만족도가 높은 이유. 저도 만족도가 매우 높거든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성취감 때문이 아닐까. 고소득이기 때문에 통장에 불어나는 그게 약간 네, 더 잘하고 싶다, 더 모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돈을 번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써버리면은 사라지는 거잖아. 내가 번 걸 유지하고 싶어. 내가 돈을 번 사실은 여전하다면 돈을 쓰지 않아도 나는 그 성취감으로 만족하는 거라서 굳이 펑펑 쓰거나 그걸 추가 지출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쓰거나 원래보다 조금 더 적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로 약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찍은 소득이나 매출은 증명됐잖아요. 그걸 굳이 왜 소비를 해가면서 증명해야 되냐라는 그쵸? 거죠.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출 분의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분모는 작을수록 분자는 클수록 숫자가 높아지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거지. 소득은 더 커지고 크게 하고 네. 지출은 적게 줄이면 하고. 뭐 모릅니다. 제니가 한 100억을 버는데 101억을 쓰면 제가 나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나만의 차별성과 나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이 그 댓글 달아주세요. 연 마이너스 1억 하는 제니랑 연 3억 버는 강승효 누굴 택하실래요? 댓글 달아보자고요. 너 내가 언젠가는 그런 거 내보냈잖아. 네,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가 그 지연된 보상의 쾌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시 소비하는 그런 도파민보다 일정 기간 절약하고 나중에 얻는 성취감이 보상 시스템을 더 강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더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도파민이 터지는 게 아닐까요? 벌었다고 해서 있는 족족 쓰면 옛날에 강승효랑 다른 게 없어. 맞아요. 3천 벌었다고 3천 쓰면 뭐가 달라져? 모아서 큰 자산을 사거나 엄청 모여졌으면 그때 보상을 받아도 되잖아요. 나중에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더 강하게 보상이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약도 하시고 재테크도 하시고. 사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더 많이 쓰려고.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죽으면 어쩔 수 없죠. 내일 죽으면 내가 오늘 펑펑 썼어도 아쉬웠을 거야. 어차피 죽을 때는 그냥 다 아쉬운 거 아니야? 그거 썼다고 내가 어제 삼겹살 먹길 다행이다 하고 죽지 않잖아. 그쵸.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너는 내일 살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한 10년 뒤에 만나. 둘 다 살아있어. 야, 너 어떡하냐? 10년 뒤인데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아요. 내일 죽으면 오늘의 행동이 바뀔까? 난 안 바뀔 것 같아. 짠테크가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짠테크를 하면 옛날에 쟤 왜 저래 이랬었는데 유튜브나 SNS에서 유행하는 게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 이러면서 놀이처럼 공유가 되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회적인 연대, 만족감을 높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왜 그렇게 살아라는 표현을 했을 법도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재테크의 기본이 됐어요. 일반적인 문화처럼 돼서 검소한 삶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커뮤니티에도 오셔가지고 고민되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질구질하다고 욕먹을 만한 것들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요즘에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고 오히려 힙한 트렌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정보의 시대라서 정보가 워낙 많아요. 할인한다, 싸게 안 사면 바보야, 정가로 주고 사는 게 오히려 더 바보라서 관념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환영하고요. 공감하는 댓글들도 환영합니다. 그 의견 달아주시고 저희 커뮤니티도 놀러 오셔가지고 고민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